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마다 고속도로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명절 때마다 그 쓰레기의 양이 두세 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일 하루 평균 14톤에서 20톤가량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는 45톤에서 52톤가량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인데 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 투기를 적발하고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때는 과태료 5만 원, 비닐봉지 20만 원,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생활 폐기물은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족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 귀경 귀성길 안전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교통법규와 에티켓 잘 지켜야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데 기온이 더 내려갔는지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영하 2.9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륙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개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3도, 세종 3도, 대전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3도, 보령 4도, 서천 5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춥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올겨울 눈도 별로 내리지 않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예년보다 따뜻하다라고요. 네. 예, 이렇게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꺼운 패딩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커피 전문점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한방눈이 몇 번은 내렸을 텐데요. 요즘에는 눈다운 눈을 구경한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새하얀 겨울을 맞이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이 제주도는 23도까지 올라가면서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데 아무튼 이 겨울 여행, 겨울 나들이 큰 추위가 없기 때문에 다니시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아이들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겨울 여행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과 또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뜻한 겨울. 신나는 겨울 방학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규입니다. 자, 그 댁도 지금 아예 겨울방학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개학을 맞아서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박창규 리포터. 네, 예년 같으면 이렇게 이불 밖은 위험해. 역시 따뜻한 집이 최고지였을 텐데 요즘에는 한낮에 햇살도 좋고 해서 산책하기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눈이 내리지 않아서 딸아이와 함께 눈사람 만들고 또 눈썰매 타는 건 추억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게 아쉽죠. 맞습니다. 저도 눈사람 꼭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어서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도 이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속에서 겨울을 겨울답게 혹은 또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엑스포 시민광장에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 그리고 또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열대 식물원인데요. 스케이트를 타고 빙판 위에서 싱싱 달려보고 또 이국적인 열대 식물원의 모습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겨울이라 춥다고 방콕 가신다고요? 도심 속 야외 스케이트장에서의 신나는 겨울놀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얼음 위를 징징 달리며 스트레스를 털어냅니다. 허리 숙여. 조금 다리 약간 무릎 벌리고. 그렇지. 시민 가까이 이런 시설이 있어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이거 말고도 국악원도 있고 미술관도 있어서. 사계절 내내 한여름 기온이 유지되는 열대 식물원에서 바깥 날씨를 잊은 채 푸르름을 만끽해 봅니다. 대전 도심 속에서 만나는 핫앤콜드 겨울 나들이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 둔산대공원. 정자부터 나무까지 추운 겨울을 맞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가 왜 왔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아이들은 방학 기간이고요. 겨울방학 춥다고 해서 집, 학원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겨울엔 또 스케이트죠. 오늘 저와 함께 스케이트 타러 가시죠. 갑니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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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겨울이면 엑스포 시민광장이 스케이트장으로 깜짝 변신합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듯 즐겁기만 한데요. 아이들은 스케이트 덕분에 겨울이 더 신납니다. 허리 숙여. 조금 다리 약간 무릎 벌리고. 그렇지. 자, 몸 중심 잡고. 자, 오른발부터 쭉. 그렇지. 그렇지. 약간 옆으로 밀듯이 쭉. 그렇지. 그렇지. 야, 어머님 코치님이시네요. 제가 왕년에 또 한 스케이팅 했는데 세월인지라 예.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어머니도 타보셨어요? 그럼요. 저 옛날에 잘했죠. 아, 여기 네. 자주 오세요? 네, 저희 여기 집이 가까워갖고 어제도 네. 오고 이번 주에 벌써 2번이나 왔었는데 시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아들이 여기 와서 스트레스 마음껏 풀고 하면 더 공부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이곳 엑스포 시민광장 하면 1년 12달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려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인데 겨울엔 또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데 저도 한번 함께 스케이트를 타보겠습니다. 매표소 가서 사야 된대요. 오랜만에 도전하는 스케이트. 일단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단돈 1,000원이면 1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스케이트 신발과 안전모는 무료로 빌려줍니다. 신발을 신는 순간 마음은 이미 이상화 선수가 됩니다. 지지본능이 시작된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앞으로 나가기가 참 힘드네요. 창규 씨, 뭐 타? 빠른 거 아니야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빠른데? 아 그래요? 저 어릴 때 진짜 롤러스케이트 잘 탔거든요. 그 바퀴 달린 거. 안 가지? 그렇게 스케이트와 한참 칠랑이를 하며 빙판과 친해지려는 그 순간 아유 엉덩이야 자꾸 넘어지고 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여자 어린이가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아유. 결국 이렇게 안전 펜스를 잡고 다녔어요. 어릴 적에 아빠가 만들어준 썰매를 논두렁 위에서 탔던 기억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도 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얼음 썰매장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네요. 얼음 위에서 즐기는 또 다른 놀이 바로 썰매 타기입니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 틈 사이로 저도 살짝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딱 제 스타일입니다. 스케이트 탈 때보다 편안해진 표정 보이시죠? 대부분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엄마 아빠는 썰매를 끌어주지만요. 이 얼음 썰매가 또 어른들이 타도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아이 되실 때 한번 타보세요. 옛 추억들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마침 새 어린이를 태운 썰매가 싱싱 달리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거는 썰매인가요? 기차인가요? 예, 썰매 기차라고 합니다. 네. 썰매 기차. 예.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저 친손주하고 외손녀 딸 둘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야, 지금 열심히 뭐 썰매를 끌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또 손자 손녀와 함께 썰매장, 스케이트장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아유, 그러면요. 저기 우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재밌어요. 신나요. 이번엔 겨울 속의 여름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열대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야,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후끈한 열기 그리고 이 습한 기운들. 바깥은 겨울이지만 이 안은 여름이고요. 바깥은 우리나라지만 이 안은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 잠시만요. 더워서 안 되겠는데요. 옷 좀 벗고 와야겠어요. 이곳에서 두꺼운 외투는 잠시 넣어두셔도 됩니다. 1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 기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열대 기후의 식물들이 울창한데요. 평균 18도 이상의 기온에서 야자수와 열대 과수 등 25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지금 외투를 벗고 왔는데도 확실하게 열대식물원답게 덥네요. 네, 저희가 평균 18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우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열대식물원이 언제 생긴 거죠? 저희가 2011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작년에 추가로 다육식물원하고 이 열대식물원이 오픈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바로 옆에 다육식물원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건조하고 더운 지방에 사는 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으로 최근 다육식물의 공기정화 기능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온실들이 따끈따끈하지만 여기는 정말 따끈따끈한 곳이네요. 네, 그렇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이 있어서 그 전에 봤던 곳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좀 건조한 느낌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열대식물원에서는 이국적인 볼거리가 풍성해 볼수록 탄성이 나오는데요. 특히 계절마다 다른 열대 과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향기부터가 다르네요. 네, 다양한 열대 과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TV에서는 네. 보고 또 열매로는 봤지만 바나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바나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나나는 풀종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걸 또 배울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또 파인애플도 있는데 네. 파인애플도 무처럼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바나나하고 파인애플만 보이는데 또 다른 계절에 오면 구아바도 볼 수 있고 망고애플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과일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이제 과일 자체 열매만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면 꽃도 보고 잎도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눈으로만 네. 보듯이 이 식물들도 네. 눈으로만, 과일들도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식물원에서 즐기는 겨울 나들이 시원하게 흐르는 폭포가 반갑기만 합니다. 시민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주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예. 날씨도 좋고 해서요. 네. 새해도 되고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구경시켜 주려고 나왔습니다. 예. 여기 쭉 둘러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주로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밖에 없는데 현장에 와서 이렇게 식물들을 보니까 생동감 있는 그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대공원에서의 즐거운 겨울 나들이 야외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신나게 겨울방학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이국적인 볼거리가 넘치는 열대식물원에서 겨울 속에 여름을 만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네, 엑스포 스케이트장과 또 한바수목원 있는 열대 식물원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이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면 정말 신나하겠는데요. 그렇죠. 엑스포 시민광장에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은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시간 단위로 운영이 되니까요.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찾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2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쭉 이어지니까요. 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다가 몸이 좀 얼었다 싶으면 안쪽에 있는 열대식물원을 구경 가는 것도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대 식물원에서는 열대 기후의 과일과 나무 등 이국적인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 쭉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또 다육식물원이 새로 문을 열어서 볼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졌으니까요. 따뜻한 겨울 나들이 하러 걸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케이트장에 가시면 헬멧과 스케이트화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장갑도 착용하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박창규 리포터가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이것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여름철 가장 더울 때와 겨울철 가장 추울 때 학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방학, 2번 연차, 3번 휴무. 네. 앞서 제가 박창규 리포터에게 인사를 건넬 때 네. 어떻게 계약을 맞아서 잘 지내고 계신지 아이들 이것은 부모님의 계약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이것은 부모의 계약이다. 또 명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정 기간 여름 가장 더울 때 그리고 겨울 가장 추울 때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방학이 정답이었습니다. 방학은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일 중 학기와 동기 그리고 학기 말에 실시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로 법정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학은 재충전을 위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경험도 쌓고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다들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집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남해안 청정 바다에서 자라는 가늘고 부드러운 녹조류로 검푸른 빛에 윤이 나고 미끌미끌한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어 실크 파레라는 별명을 가진 이 해조류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청각, 2번 매생이, 3번 모자반. 네. 자, 이걸 딱 봤을 때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먹었다가는 입천장 다 네. 데이잖아요. 예.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위가 미우면 네, 장모님이 꼭 이거를 끓여서 예, 사위에게 준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국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해조류는 무엇일까? 실크 파레로도 불리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매생이가 정답이었습니다.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의 우리말로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입니다. 점성을 가진 알긴산을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네, 이 매생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겨울철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만 생산되는 이 매생이로 겨울 건강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겨울산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등산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철 산행 안전 수칙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겨울철 등산을 할 때는 추위에 대비해서 얇은 옷 아닌
패딩 등 두꺼운 옷으로 무장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죠. 네, 요즘에 저는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막 인형 속에 인형이 계속 나오는 그쵸. 그런 예. 인형처럼 제가 옷 속의 옷이라고 계속 겹겹이 옷을 입는데 제 느낌상 그렇게 옷을 겹겹이 입으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느낌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맞겠죠. 예. 아무래도 네. 너무 두터운 패딩을 입으면 등산할 때 좀 번거롭지 않을까. 네. 예, 활동하는 데도 좀 힘들고. 예. 네, 겨울철 산을 올라갈 때 두꺼운 패딩을 입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겨울철 등산 시 추위 걱정에 패딩이나 스키복처럼 두꺼운 옷을 입으면 땀으로 인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고 보온이 잘 되고 땀이 증발하는 소재로 된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겨울철 눈꽃 산행 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미끄럼 방지부터 또 저체온증에 대비해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아이젠과 스패츠, 방한 모자, 장갑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해상 전투에서 왜군을 무찌르는데 크게 이바지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병선, 2번 조은선, 3번 거북선. 네, 뭔가 보너스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클릭을 그럼요.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하실 때는 가장 익숙한 보기를 고르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뭔가 또 토끼랑 얘기를 했을 것 같은 네. 그런 보기를 고르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하면 바로 이 배가 네. 떠올라야죠. 네, 이 배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3번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 모양의 전투선입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선이었던 판옥선을 개량해 만들었으며 사천해전을 시작으로 당포해전, 한산대첩 등 임진왜란에서 승전을 거듭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조선 후기 실학자가 그린 거북선 그림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실학자 하백원이 1842년 유배 시기 고령 앞바다에서 거북선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당대 인물이 거북선을 보고 그린 그림이 이게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것도 옴쳐야 뛴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두꺼비, 2번 개구리, 3번 도마뱀. 네, 올챙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나와야죠. 네. 예. 올챙이가 커서 뭐가 될까요? 예. 네, 그렇죠. 네, 올챙이 커서 팔짝 뭐가 될까요? 오늘 마지막 속담 문제입니다.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개구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해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어렵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대선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 박창희 리포터와 함께했는데 앞서 그 문제에 네. 매생이가 나왔어요. 네. 제가 그 힌트를 드리면서 저 안 먹어봤어요. 아무도 안 드셔봤나요? 뭐 장모님이 전혀 안 끓여주셨나요? 아, 그럼요. 예. 오. 밖에서만 식당에서만 후후 불어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네.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희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그 매생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겨울철 별미 보양식 하면은 또 굴과 꼬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제철 맞은 바다의 맛이 가득 담긴 해산물을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면서 뭔가 기운이 더 솟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굴과 꼬막은 대표적인 겨울 보양식이잖아요. 국밥부터 무침과 부침개까지 꼬막과 굴의 보양식 열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워지는 날씨 기력 떨어지기 딱 좋은 시기. 아, 겨울에 뭘 먹으면 좋지? 굴이랑 꼬막이 좋다고? 면역력에 좋은 굴을 먹어야지. 겨울이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 좋지요. 영양이 풍부한 꼬막을 먹어야지. 작지만 겨울 입맛을 제대로 깨워줄 꼬막도 좋습니다. 굴, 꼬막. 아이고, 고민되는데 이거. 굴 대 꼬막, 겨울 보양식 진검승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향기로운 굴 냄새 아닐까요? 굴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요? 네, 굴 전문 음식점입니다. 굴이 싱싱해 보이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통영수협에서 매일 아침 새벽 배송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딱 팔을 수 있을 만큼만 분량을 받아가지고 저녁 늦게 오시면 손님들 굴 떨어져가지고 영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게, 그죠? 네. 남해 바다에서 키운 싱싱한 굴이 한정 수량으로 들어온다니. 통영에서는 부표 아래 조가비를 길게 늘어뜨려 큼직하게 굴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깥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 크게 자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굴은 칼슘과 면역력과 신체 발육을 강화시키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굴 요리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추운 겨울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굴 국밥과 싱싱한 굴에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굴전입니다. 아, 여기도 굴, 여기도 굴, 저기도 굴. 야, 여기 진짜 굴천지고 굴 세상이네요. 탱글탱글한 굴과 매콤한 고추장의 만남. 대박. 이 입안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냥 먹으면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무침들이 확 잡아주면서 네. 그냥 계속 먹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맛이 바로 굴무침이네요. 네. 굴 맛에 빠져서 많이들 네, 오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 굴에 여기서 어떤 맛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거죠? 굴을 드시면 힘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단골분들이 많아요. 야들야들한 수육과 싱싱함의 윤기가 좔좔 흐르는 굴 보쌈입니다. 보쌈을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주시기 위해 손수 쌈을 싸주고 계신데요. 마늘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네. 올해 또 목표 중에 이제 사람 되기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합을 해가지고 네. 일절 제 멘트를 안 받아주시네요. 고기의 야들야들함이랑 굴의 싱싱함이랑 섞이니까 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도 와, 너무 환상적인데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굴 돌솥 비빔밥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굴 나름의 또 그 맛이 있고 근데 이 탱글탱글한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좀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흰 밥에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굴 젓갈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오늘 덕분에 정말 맛있는 굴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요. 힘이 넘쳐나요. 두 번째 보양 음식은 작지만 맛있는 꼬막입니다.
겨울 입맛을 깨워주는 꼬막을 먹기 위해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꼬막을 제대로 즐기시는 손님도 계시네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 입맛에 쫙쫙 들어붙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어디 가도 잘 모르겠네요. 맛있어서. 그 정도로 맛이 있다. 맛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씻은 꼬막을 골라내며 손질을 하시는 사장님.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손맛이 들어가니 꿀맛이겠네요. 왜 이렇게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하게 무쳤으니까. 정답이네. 꼬막을 손질하는 게 힘이 들 수 있지만 손님들에게 좋은 요리를 보답하기 위해 손수 다 하시는데요. 사장님, 꼬막이 싱싱한 이유가 있나요? 아침에 여기서 경매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질하기 때문에 싱싱하거든요. 칼칼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인 꼬막탕인데요. 푸짐한 꼬막 정식 완성! 자, 꼬막이 왔습니다. 집이 꼬막 정식인 거죠? 네, 꼬막탕, 당, 꼬막전, 전, 꼬막 간장 양념. 진정한 밥도둑은 바로 이 친구였네요. 양념이 고소하게 잘 배어 있으면서 그냥 하얀 밥 한 공기 딱 떠서 먹으면 한 공기 뚝딱. 꼬막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 쫄깃쫄깃한 꼬막 돌솥밥입니다. 야, 이게 바로 꼬막 돌솥밥. 네, 이건 좀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양념장에 그냥 비비기만 하면 맛있어요.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맛있는 돌솥밥. 양념장을 싹 넣어서 먹으니까 다른 반찬은 일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초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초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해초는 장도 뭐 변비 없애주는 거고요. 위도 보호해주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꼬막 돌솥 비빔밥.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시조가 떠오른다. 꼬막은 말이죠. 막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겨울 보양식 꼬막 놓치지 마세요. 면역력도 없고 몸에 기력도 없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 굴과 꼬막 요리로 겨울철 제대로 보양하면서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굴국밥과 굴 부침개 참 맛있겠네요. 네. 이 굴국밥 바로 나오면 뜨겁기 때문에 먼저 그 굴 부침개로 입맛을 돋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굴국밥을 호호 불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습니다. 네, 예. 굴도 정말 좋지만 이 꼬막 같은 경우는 이맘때가 아니면 신선한 꼬막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새콤달콤한 꼬막 무침 한 그릇이면 밥 한 그릇 뚝딱 할 것 같습니다. 올겨울 굴과 꼬막 드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다 먹으면 좋죠. 예. 자, 이 겨울은 많은 분들이 농한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농촌에서는 농한기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네. 특히 겨울이 긴 강원도 영월의 한 마을 주민들은 겨울이 더 바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황태 말리기, 그리고 메주 만들기, 손만두까지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다면 농사꾼에겐 농한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잘 쉬고 계시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요새 엄청 바빠요. 방은 한가해요. 촬영할 시간도 없이요. 아이 좋지요. 뭐 이 농촌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가 이렇게 일하면 엄청 좋지요. 우리 사전에 농한기란 없다. 겨울이면 더욱 바빠진다는 요상한 말과 바쁠수록 행복해진다는 이상한 사람들.
부자 마을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영월 시골 마을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지역 마을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니, 이 시골 마을이요, 겨울에도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아니, 겨울이면은요, 사실 농한기잖아요. 요게 어찌된 일인지 영월의 부자 마을로 얼른 한번 놀러 가보시죠. 오늘 찾은 첫 번째 마을은 영월 중동면에 자리한 황태마을입니다.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도 이 마을 주민들은 황태 널기가 한창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유, 야, 세상에 여기 딱 들어오니까는요, 일단은 이거 황태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야, 황태가 엄청 튼실한 게, 야, 이거 무게가 엄청나네. 이거 놀면 어머니 부자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그냥 바로 달려와봤습니다. 예, 부자가 되지요. 부자가 돼요. 예.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예? 뭐 하면 돼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황태 좀, 도와드려요? 예, 황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청 바빠요. 아, 엄청 바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럼 요거 후딱 널어드릴게요. 예. 야, 근데 무게가 지금 엄청나. 이거 봐. 얼마나 바쁘면 도착하자마자 일꾼으로 투입된 우리 리포터. 날씨가 혹한기에 접어들수록 황태마을 사람들은 더 바빠집니다. 바로 황태 건조 작업에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농작물도 겨울잠을 자는 이맘때 황태 2만 마리가 이곳에서 건조됩니다. 황태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황태를 말리면서 쏠쏠한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우, 아예 이제 눈이 그치만 하면은 또 내리고, 그치만 하면은 또 내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황태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은 그 고냉지 쪽에서 그 추위야,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황태가 잘 부풀었다 녹았다 해야만 되거든요. 이것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니까 일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태의 질이 아주 좋게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여름에는 포도 농사를 짓고 겨울 농한기에는 이 황태를 말려서 농가 부수입으로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여름이면 포도 종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 농장이 겨울이 되면 마을만의 황태 덕장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사계절 내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황태마을 사람들은 농한기에도 마음이 든든하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 찾아온 마을은요, 힌트가요, 구수한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야, 이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그냥 진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냄새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글자예요, 한 글자. 과연 맞을지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음으로 찾아간 영월의 마을 기업.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속에서 갓 삶아진 콩이 뽀얀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바로 이 콩을 활용해 메주를 쓰는 메주 가공 공장인데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 냄새였어요. 아유, 제가 냄새를 따라서 왔는데, 예. 요 냄새의 정체 바로 뭡니까요? 아, 콩이죠? 아유, 그러면은요, 요 콩 한번 제가 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시죠. 어머, 뜨거. 이야, 이게 콩이 지금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맛이 고소한 게 아니라 구수해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동작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뿌리는 가루가 뭐예요? 예, 좋은 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 안 좋은 균 침투하지 말으라고 좋은 균을 접종을 시켜가지고 메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삶아진 고소한 콩 위에 좋은 균을 솔솔 뿌려주고요. 콩을 곱게 갈아준 다음 성형틀에 골고루 넣어줍니다. 네모 반듯해진 메주를 24시간, 25일 이상 건조시키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메주 완성요! 예, 여기는 우리 마을의 주 농산물이 콩입니다. 콩을 그냥 파니까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콩을 가공을 해서 메주를 팔면은 그 소득이
인건비를 제해도 2배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그건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주요 농산물인 콩으로 직접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마을 사람들. 한국균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고 속에도 아주 갈색으로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빛깔로 잘 띄어진 메주가 된장으로 탄생. 이 된장 맛을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100여 개의 항아리 속에서 숙성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난 콩으로 만든 이 된장, 어떤 맛일까요? 아니 신기하게 이 장은 희한하게 김치도 갓 담근 김치가 맛있잖아요. 장은 여기서 딱 꺼냈을 때 먹는 게 손을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몇 년 된 거예요? 3년 숙성시켜갖고 내 자식들과 지인들하고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영월이네요. 네, 영월. 메이드 인 엄마. 여러분, 요쯤인 것 같아요. 제 뒤쪽에서 뭔가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오는 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 만두를 빚고 있는 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두가 지금 완성된 냄새가 아니에요. 만두 소가 빚어지고 있는 요런 냄새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2명의 손길에서 뭔가 굉장한 만두가 탄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보고 왔어요. 자, 어떤 만두가 탄생이 될지 자 다음 마을 기업을 만나보시죠. 부자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덕목은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황태와 메주에 이어서 이번엔 만두입니다. 그런데 만두피 색깔이 특별한데요? 담을 때부터 잘 나요. 근데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만두피나 어머니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왜? 여기는요 강원도는 저기 곤드레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건강에 좋다고 곤드레를 갈아가지고 해요. 손이 많이 가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바로 이 손만두일 텐데요. 이곳 어르신들은 이렇게 만두를 빚으면서 농한기를 보낸답니다. 닭고기를 넣어도 절인 배추가 안 들어가면 만두가 안 됩니다. 고기만 가지고 만들하는 맛이 없고 네. 절인 배추와 이게 두부와 이게 여러 가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만두 맛이 제맛이 나고 이 만두에는 닭고기가 제일 낫습니다. 소고기를 넣어도 맛이 없고 돼지고기도 넣어야 별로고 닭을 짜서 만두를 해야 제맛이 납니다. 영월 만두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농사일이 끝난 겨울철에 마을 어머님들의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곤드레로 전병을 붙이는 거고 하나는 만두 속으로 해서 전병을 붙이는 거예요. 곤드레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영월이 전병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영월 올 때마다 전병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곤드레 전병이 야 이거는 진짜 별미다. 곤드레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맛이 좀 다른 것보다 좀 틀리시죠? 완전 달라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만두마을 음식들. 뜨끈하게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끝난다. 야 사장님 진짜 맛있는데요? 겨울에 일자리가 없는데 농사를 끝나시고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영월 절인 배추를 가지고 만두를 만드시면서 용돈벌이도 하시고 그 용돈을 벌으셔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앞으로 영월군에서는 메주마을, 황태마을, 다슬기마을, 장아찌마을 등 여러 가지 장류 마을 기업들을 10여 개 만들어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만들어서 영월군으로 관광을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자 마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저는요 이 부자라는 단어가요 정말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아야 부자도 맞지만은요 마음이 넉넉한 것이 정말 부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이 만든 맛있는 먹거리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역시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군요. 네. 예. 오래간만에 설경을 보니까 일단 참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찬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황태. 그래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면서 네. 그 맛이 더욱 깊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직접 키운 콩으로 메주도 만들고 손만두도 빚어서 그런지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앞으로도 마을 기업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쯤 저런 설경을 볼 수 있을지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셨나요? 현재 대전의 기온은 영하 2.2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개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3도, 세종 3도, 대전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2도, 보령 4도, 서천 5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따뜻한 겨울, 신나는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제가 매일 운동하는 곳이 한밭수목원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아이스링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스케이트 타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논밭에 네.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썰매 타고 그랬거든요. 네. 8039번님, 저희 아이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키즈 카페 종일권을 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간인 저녁 8시까지 낚시 체험, 오락기, 방방이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종일 있었는데도 다음 날에 또 키즈 카페 가자고 하네요. 그래요. 방방이는 뭐 뛰는 그렇죠. 방방 뛰는 거. 네, 아이들은 재밌겠네요. 이게 종일 키즈 카페에 있어도 지칠 줄 모르는데 기다리는 네. 부모가 지치게 되죠. 8327번님, 올해는 눈을 볼 수가 없네요. 썰매장, 인공 눈도 녹아서 운영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5년 전 눈이 쌓인 집 앞 놀이터에서 두 썰매를 이어 끌고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런 하얀 눈이 좀 그립기도 하네요.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좋은 추억거리 쌓아야 되는데 눈이 내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참 아쉬워합니다. 네. 1983번님, 어린이집 겨울방학 중에 통영 동피랑 마을에 다녀왔어요. 아이도 벽화가 예쁜지 신기해하네요.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네, 예쁜 벽화마을 네. 다녀오셨군요. 0899번님, 저희 가족은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썰매를 타며 보내고 있습니다. 올겨울 눈이 내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네. 많은 분들이 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네. 8144번님,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번 겨울엔 눈이 조금밖에 안 와서 눈사람을 못 만들어서 아이들이 조금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네. 0526번님, 방학을 맞이해 친정 식구들과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순삭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잊지 못할 추억 많이 쌓고 왔습니다. 많이 추웠지만 그래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예. 4241번님, 신나는 겨울방학이 왔네요. 가족끼리 시간을 맞춰서 이번에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도 다녀오고요. 겨울 바다도 보고 왔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네.
앞서 그 사진 사연에서 제가 순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제일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를 제가 그대로 읽었네요. 좀 정정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는 내내. 네.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아이들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런 좋은 추억거리 더욱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눈이 내린다면 더 좋은 추억 우리가 쌓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 시리즈 3 동구 지역 주민을 위한 2020 신년음악회가 16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대전의 예술과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아티스트 프로젝트 2019 이동의 예술학이 2월 2일까지 대흥동 대전 창작센터에서 마련됩니다. 문화예술 공간에서 즐기는 특별한 캠핑 1월 아트 캠핑 데이가 오는 18일 논산시 상상마당 아트 캠핑 빌리지에서 진행됩니다. 2020 이응로 미술관 소장품전 예술가의 방이 3월 22일까지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신나는 겨울방학 겨울놀이터 야외 스케이트가 세종시청 광장에서 2월 16일까지 진행되고 다양한 겨울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칠갑산 얼음 분수축제가 2월 16일까지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똑주구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 뉴트로 열풍을 소개합니다. 새로움의 뉴와 복고의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 뉴트로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사진관과 카페 그리고 손뜨개 공방에서 만나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별도의 사회자 없이 질문자를 지목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남북 관계와 같은 한반도 문제와 검찰 개혁, 부동산 문제 등 우리나라 안팎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아무쪼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